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윤피리님, 모두 거짓말을 한다 편을 들으시고 뉴스 페퍼민트의 정체를 책걸상 덕분에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책 이야기도 좋지만 평소 궁금했던 뉴스 페퍼민트 이야기로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뉴스 페퍼민트 응원합니다. 이효석 대표님, 저작권 문제 없이 쭉 좋은 기사를 독자들이 많이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같은 편을 듣고서 네이버의 JSHA님께서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뉴스 페퍼민트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공상태님, 상속녀라는 단어보다는 상속녀 플러스 상속남 모두를 어우르는 상속자? 너무 드라마 제목 같은가요? 크크. 독지가도 괜찮겠네요. 사전 찾아보니 뜻도 좋습니다. 도탑다라는 단어.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날이 추워졌는데 모두들 따뜻하게 보내세요. 책걸상 뉴스페퍼민트 모두 흥하시길.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도탑다의 사전적 의미가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진공상태님께서 이 뒤늦게 그 김상욱의 양자공부편 들으시고 알쓸신잡에 나온 과학자분인 것 같아서 찾아 들었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잭시님께서도 요즘 알쓸신잡이 또 시작을 했잖아요. 새로. 모르죠? 알아요. 네. 안 봤을 뿐 네.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월요일과 수요일을 제일 좋아하는 직장인 애청자입니다. 살면서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책걸상 덕분에 김상욱 교수님과 양자역학에 대해 알게 되었고 6개월 동안 양자역학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양자역학 관련 책과 유튜브 영상을 미친 듯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네요. 김상욱 교수님 요즘 TVN에서 카메라 마사지 받으시던데 소리 지를 정도로 반가웠습니다. 방송 분량 적으시던데 분발하세요. 아니야,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다 편집됐을 겁니다. 맞아요. 제가 김상욱 교수님이랑 최근에 그 일 때문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해서 그 방송 잘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한 다음에 분량 신경 좀 쓰셔야 되겠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좀 약간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그런데 자기가 진짜 말을 많이 한대요. 우리 자매방송 나누이사다의 고정 크루 중에 노규식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노형. 그 EBS 부모 성적표에서 나오는데 거기도 그렇게 말을 안 하냐, 말 좀 더 해라라는 얘기를 맨날 듣는데요. 그러면 난 진짜 말 많이 했는데 다 잘린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이명현의 과학 책방. 네, 사오르 책에서 나온 이명현의 과학 책방을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네, 이명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갈다 대표 이명현.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사실 YG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이고 오늘 JYP는 처음 뵙습니다만 네. 저는 뭐 거의 셀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인가요?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주변에서. 그리고 댓글도 제가 그 막판에 김상욱 교수님 관련 댓글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명현 선생님은 저랑 인연이 있는 게 김상욱 선생님이랑 이명현 선생님이랑 저랑 과학수다라고 하는 책을 펴냈었고요. 그리고 그 책을 펴낸 게 또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사이언스북스 출판사에서 후원을 해서 과학수다 시즌2라는 과학 팟캐스트를 또 공동으로 진행을 한 적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잘 아는 분인데 왜 이제야 모신 겁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또 방금 소개했잖아요. 무슨 갈다 대표님이라고. 자, 이명현 선생님이 제 느낌에는 셀러브리티 같지만 실제로 뭐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또 잘하는 분은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소개를 해보죠. 일단 YG한테는 선생님이죠. 네, 제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의 교양 수업의 담당 교수님이셨어요. 아니, 그 사제지간이잖아요. 그건 사제지간이죠.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선생님 하고 모시고 있죠. 그렇게 저 예의 바르지 않던데요. 좀 전에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막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굉장히 버릇없는 제자 아닙니까? 네, 그런 거 좋아요.
아 버릇 없기는 한데 그런 걸 좋아하신다. 네, 그러니까 전 버릇 없는 걸 좋아해요. 자 이명현 선생님에 대해서 그럼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그 이명현 선생님이랑 저랑 처음 만난 건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려고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해야 되는데 또 YG가 공부를 좀 못했잖아요. 그랬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학기까지도 학점을 꾹꾹 채워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양 수업은 진짜 점수는 쉽게 잘 딸 수 있으면서도 좀 쉬워 보이는 강의를 막 엄청 찾아 헤맨 거죠. 그러다가 독서와 토론이라고 하는 독서와 토론. 독서와 토론. 오, 아니, 뭔가 YG 맞춤형 교양 수업 그렇죠, 같잖아요. 그렇죠. 네. 또 독서와 토론 수업 중에서도 심지어는 과학책 읽는 또 섹션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잘 이름은 몰랐지만은 어쨌든 강사는 이명현 교수라고 되어 있고 제가 신청을 했죠. 엄청 고생했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과학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독후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써서 내야 성적이 나오는. 그래서 어쨌든 뭐 힘겹게 꾸역꾸역 따라간 다음에 졸업을 했고 그렇게 이제 헤어질 뻔했는데 그 YG 첫 직장이 출판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과학책을 기획하다 보니까 천문학 관련한 책을 기획하는데 딱 떠오른 게 그 마지막 학기 교양 수업의 선생님이었던 이명현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냥 굉장히 샤프하고 멋진 천문학자 같은 풍모를 막 확확 풍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분한테 뭔가 부탁을 드리면 이제 좋은 책의 기획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메일을 조심스럽게 드렸더니 정말 수십 권의 책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그 선생님을 소개하랬더니 그 일반적인 내용은 다 안 하고 자기하고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아니 여기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명현 선생님은 애초에 천문학자.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가르치셨고요. 천문학자 중에서도 본인이 좀 이따가 그 보충 설명해 주실 텐데 여러 세부 분야가 있는데 특히 전파 천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학부 때부터 천문학을 네, 전공하신 거죠? 저는 학부 때 천문학 했고 뭐 박사 학위도 천문학으로 받았고요. 네. 근데 천문학은 네. 잘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별의 움직임이나 뭐 우주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뭐 하는 과목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학자 그러면 우리가 퉁쳐서 과학자 부르지만 그 중에 이제 하늘에 있는 천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를 천문학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천문학자들 중에서도 그 이론 천문학자가 있고요. 관측 천문학자가 있어요. 그 이렇게 이론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이렇게 관측하거나 관찰해가지고 실험하거나 이제 막 그래서 하는 천문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관측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관측을 하려 그러면 망원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망원경이 우리가 눈에 보는 망원경 있잖아요. 보통 네. 그런 걸 광학 망원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을 갖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전파를 통해서도 나가겠지만 그런 뭐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처럼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뭐 송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천체도 전파가 나와요. 천체에서. 그래서 그 눈에 태양도 눈에 보이는 걸 보려면 광학 망원경 우리가 보통 아는 망원경으로 보는 거고 네. 태양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나와요. 그걸 보려면 전파 안테나를 써야 되거든요. 네. 전파 안테나를 써서 태양 같은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을 전파 천문학자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적외선 영역에서도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 적외선 천문학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오늘 방송 내내 이렇게 어렵진 않죠.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제 예전에 현미경, 네.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이라는 네. 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비유 그러면은 같은데요? 비슷한 비유. 전자 현미경 같은 게 전파 망원경입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물론 이제 파장에 따라 틀리게 하는 건데 그 관측하는 도구가 틀린 거죠.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까? 전파 안테나 있잖아요. 아, 전파 네, 안테나. 안테나를 전파 천문학자들은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방송국에서는 전파 안테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좀 된 영화인데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고 아마 이명현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조디 포스터가 주연한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있다는 건 알죠. 90년 후반에 나온 안 보셨어요?
전 뭐 네. 청취자분들 아시죠? 네, JYP는 과학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컨택트라고 하는 영화의 그 이제 첫 장면이 조디 포스터가 그 무슨 헤드폰을 끼고 그 사막 같은 곳에 일렬로 늘어서 있는 커다란 무슨 안테나 같은 것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커다란 안테나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게 바로 네. 전파 망원경이죠. 그런 게 전파 망원경이죠. 그러니까 그냥 전파 안테나 중에 왜 위성 중계하고 막 이런 안테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 그런 거를 이제 전파 안테나라고 부르고 그걸 천체 관측용에 쓰면 전파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전파 천문학자는 그러면 막 그 콘택트 영화 보진 않았지만 네. 내용은 대충 아는데 막 외계인하고 교신 시도하고 뭐 이러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자들이 그냥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인데 저도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보내는 전파를 찾는 작업을 해요. 그런 사람은 세티 과학자라고 부르고. 예, 그 외계 네. 지적 생명체를 이제 찾는 프로젝트를 세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SETI. 예, 세티 프로젝트 하는데 세티 프로젝트의 그 한국 매니저가 또 이명현 선생님이세요. 아, 예. 이 세티가 저도 이번에 이제 이 책 보면서 알게 됐는데 뭐죠? 서치. 네, S가 서치 탐색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T는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이라 그래서 지구 밖. 옛날 그 ET, ET 할 때 그 네. ET. 영화 맞아요. 그 그게 바로 ET고요.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I는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 네. 지, 그래서 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ET를 찾는. ET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ET 찾는 거고요. 그걸 이제 평상적인 말로는 외계인이라고 부르고 네. 이제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고. 뭐 외계인이라고 해서 다 지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게 뭐 외계인이랑 똑같은 그런 그래서 말이에요. 학문적으로는 이명현 선생님이 그 천문학자 중에서 전파 천문학자시고 또 전파 천문학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중요하게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 오셨었고 그래서 겹치는 천문학자가 있어요. 이명현 선생님이랑 겹치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명현 선생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명현 선생님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게 한국의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칼 세이건이 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인데다가 또 칼 세이건이 사실은 그 세티 프로젝트를 주창한 천문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칼 세이건과 가장 흡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관심사도 비슷한 천문학자가 이명현 선생님이라서 한국의 칼 그 세이건이라고 흡사한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건 이제 외모도 포함되는 거죠. 뭐 저 정도면 잘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 약간 보통 칼세이건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칼세이건하고 비슷하면은 저 마리화나 같은 것도 좀 즐기시고 그럽니까? 저는 그 마리화나 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운동 거기 적극 지지하고 있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오락용 마리화나도 빨리 합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네.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으신 그렇죠. 걸로 네덜란드가 되어 이제 있던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 공소시효는 지났을 테니까 네. 네덜란드에 계실 때는 그럼 마리화나도 네덜란드- 좀 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그 교수랑 모여서 이렇게 파티를 할 때 마리화나를 많이 피워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일인데 오랜만에 해보네 뭐 이런 후예요. 그 진짜로 그 대마초 흡연율이 세계에서 낮은 편이에요. 네덜란드가. 오히려 그러니까 네. 호기심에 10대 때 한두 번씩 네. 해본 다음에 어른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전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대학원생 파티에서는 그냥 뭐 옛날 추억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학부생들은 이렇게 가면 파티장 가면 옆에다가 뭐 황각버섯 그다음에 마리화나 하시시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쭉 놓고 골라서 하는데 한 반 정도만 참여를 하고 중학교 애들이 역시 거기도 길거리에서 뻑뻑 피우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우리 한번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취향대로 하거나 말거나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대마초 빨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 YG 같은 이제 지진아들도 좀 가르치시고 하다가 네.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로 네, 그 제가 처음에 연대에서 뭐 연봉 계약직 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 이제 정규직으로 갔다가 4달 아마 제가 최단기일 거예요. 4달 만에 그만두고 연대로 복귀해서 첫 학기 맞이할 때 강양구 기자 네,
이제 수업에 들어왔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연대에 있고 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제 전파 망원경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같이 협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연구 교육 현장에 있다가 2011년 여름쯤에 이제 은퇴를 했죠. 현장 과학자. 은퇴요? 네. 그 은퇴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실 텐데. 근데 네. 은퇴를 한 데 있어서 약간 좀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세요. 그 이명현의 과학 책방 책에도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2010년인가요? 10년 말, 네, 네. 11월 달 말이죠. 네, 그때 저기 진짜 죽을 뻔하셨잖아요. 네, 거의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 그게 왔는데 뭐 어쨌든 근처에 큰 병원들이 있어서 응급실 가서 조치가 빨라서 이제 살았는데 심장 근육이 55%가 이제 괴사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안 통하니까 안 뛰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스텐트라고 하는 거 그 2개 그때 일단 박아 넣고 지금도 이제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약을 이제 몸에 맞는 약으로 교체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나 교체하면 더불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교체하니까 이제 약 적응하는 식으로 하고 뭐 6개월마다 좀 큰 검사들 뚫어서 다시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소개하실 때 이제 그 과학 책방 갈다의 대표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 창업을 법적으로 한 거는 작년 2월 달이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책방을 연 거는 한 좀 2-3달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6-7년 동안 어쨌든 프리랜서로 네, 프리랜서 뭐 활동을 과학 했죠. 방송도 하시고 과학 조술가로서도 활동하시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갈다라는 서점을 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이제 그 서울대학교의 진화생물학 생명철학 하시는 장대익 교수라고 계신데 둘이서 그 제주도를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그 삼청동에 이제 저희가 어릴 때 살던 집이고 이제 아버지가 그 NGO 단체 같은데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빌려줬던 집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가시게 됐나 봐요. 이제 좀 잘 돼서 이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문화 활동 같은 거 하는 걸 아시니까 그 공간을 좀 이렇게 써서 뭘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대익 교수랑 제주도에서 한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뭐 할까 내내 둘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슨 비밀 바를 만들자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다들 밖에 술 먹고 다니니까 그 돈을 다 모아와서 멤버십 바를 만들자.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걸 한다고 했으면 제가 찬성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재승 교수, 네. 그 다음에 뭐 김상옥 아까 언급된 김상옥 교수, 네. 뭐 서울시립과학과 이정모 관장, 뭐 이런 이제 주변 분들이 모여들면서 이걸 뭘 하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뭐 5명, 10명 이렇게 모이다가 한 10명 모일 때쯤 돼서 책방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의견은 누가 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언급한 이런 분들을 비롯한 과학 저술가들이 어릴 때 책에 빚을 지고 산 사람이잖아요. 그 책 에 대한 로망도 있고. 토크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YG는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책을 쓰고 이러니까 책방 주인에 대한 로망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만약에 2년 후에 책방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으면 누구 하나 선뜻 만들자고 못할 거다. 왜냐하면 망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망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방을 하자 이렇게 됐죠. 그 장대익 교수, 김상욱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분들이죠. 네. 근데 과학책을 내거나 글을 쓰시는 과학자들이 대부분 모여서. 근데 네. 책방 주인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본인들이 할 것이지. 그러니까요. 내 근데 말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딴 사람 보고 하라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보고 다른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학교나 연구소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장자리를 맡으려면 뭐 등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저더러 네가 놀고 있으니까 네가 뭐 이사장 해 대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놀고 계시지 않았던 걸로 않죠. 아는데. 놀고 있지 네.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대표, 이사장 뭐 이런 직함이 엄청 많아요. 통장은 안 넘겨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책방을 만들기로 됐죠. 그래서 그 책방은 지금 삼청동 네. 정확하게 어디쯤에 있다고? 삼청동이고요. 그 삼청공원 올라가는 입구 쪽인데 삼청동 끝자락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국군 통합병원이 이사를 갔거든요. 네. 그 이제 현대미술관으로 남기고 네. 그 국군 통합병원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에요. 그 현대미술관 된 자리하고는 책방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미술관에 이제 국군 통합병원이 있다가 네. 그게 삼성공원 입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바로 옆으로요? 바로 네. 옆으로요? 그 아. 거기가 예전에 그 교육평가원으로 쓰던 자리고 더 이전에는 전두환이 그 국보위로 쓰던 그 자리예요. 아 맞다. 교육평가원이 고위- 예전에 네. 있었던 네, 자리였던 지금은 이제 것 같아요. 국군 통합병원으로 되어 있죠. 하여튼 네, 그, 그 바로 앞집이에요. 거기 그 삼청동 끝자락에서 이렇게 감사원 네, 넘어가는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언덕 쪽으로 조금 가다가 왼쪽 골목 안에. 맞아요. 네, 네. 저도 지금 지도 보고 알았는데. 네. 하긴 뭐 요즘 분들은 갈다 치면은 다 지도 네, 보고 다들 찾아가실 이렇게 테니까. 찍어서 네. 오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뭐 가봤는데 분위기 굉장히 좋게 저는 2번 다 가봤거든요. 예전에 이명현 선생님이 사셨던 그 옛날 집이었을 때도 이제 음. 2년이 오래됐으니까 가서 이제 놀았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갈다로 리모델링 된 다음에도 갔는데 그럴듯하게 그 옛날 집을 바꿔놨더라고요. 집에도 간 사이예요? 네, 그때 네, 자주 네. 그렇죠. 네. 진짜 가깝구나. 아니 저는 네. YG가 맨날 이명현 선생님이랑 잘 가깝다 그래가지고 네. 왜 별로 안 친한데 이제 유명한 사람이랑 가깝다는 네, 사람들 강- 있잖아요. 강영 그래서, 기자 학생이고 저도 30대일 때 만났으니까. 그래서 별로 안 친한데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친한 거군요. 네, 진짜 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 한다 그랬을 때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왜 반대를 했었냐면 일단 서점이 운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다가 그 서점 하자고 막 꼬신 분들이 다 너무 바쁘시고 자기 일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온전하게 그 책임을 다 그 건물주인 이명현 선생님이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생각이 틀렸던 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지금 110명이에요.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주주가. 주주가 11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근데 네. 그런 거를 좀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하고 네, 십시일반 모아서 그냥 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 투자하시겠다고 네. 하셨던 분을 저한테 연락처를 좀 주시면 저희 책걸상에 어떻게 책걸상에 투자를 좀 하시라고. 근데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아무리 엔젤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본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 이 방향성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각각 좀 이렇게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110명이 모여서 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이제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 거고 이사회도 따로 있고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 한 것도 저희가 NGO도 많이 해봤고 협동조합도 해봤고 뭐 사회적 기업도 해봤지만 이게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맞아요. 아직은 정립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심지어는 저희가 블록체인 기반 회사 같은 것들도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에스토니아 같은 데 가서 만들어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주식회사가 정말 이게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청산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활약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고 뭐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뭐 책방이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사시던 집이니까 네. 건물 하나잖아요. 그렇죠. 크진 않아도. 3층짜리. 지하 1층, 지상 2층이니까 총 3층. 꽤 되죠. 총 건평이 한 70평 정도. 그 3개 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지하가 한 23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좀 북토크 한다든지 독서 모임 한다든지 뭐 아하. 회의 같은 걸 하는 공간을 쓰고 있고요. 오. 그리고 거기서 뭐 그 연주도 했어요. 그 어쿠스틱 기타 연주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키보드 연주도 했었는데 소리 울림이 좋아서 어허. 네, 괜찮아 하고 성악하시는 분들 와서 괜찮다 그러시고 네. 그 지하는 그렇게 쓰고. 네, 쓰고 1층에 이제 그 메인 데스크가 있고요. 거기서 커피도 팔고 이제 뭐 맥주도 팔고 1층에서요? 네, 1층에서 이제 거기 책 파는 곳이죠. 큐레이션을 해서 책을 전시를 하고 책도 있어요. 있고 커피도 있고 네. 맥주도 있고. 네, 그리고 2층을 가시면 이제 2층에는 기획전을 하는 코너가 하나 있고요. 지금 이제 칼세이건 기획전을 하고 있고 10월 중순 넘어가면서 블록체인 기획전으로 바뀌어요. 그러고 거기에 가시면 이제 카페 공간이 있어서 그 차 마시면서 이렇게 뭐 노트북과 작업도 하시고 할 수 있는 카페 공간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 작가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작은 방을 작가의 방으로 해서 그 뭐 지금 아까 말씀 여기 나오셨던 그런 분들도 이제 예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글도 쓰고 사람들도 미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다 주주들의 대부분이 다들 보니까 과학 저자 분들인 과학 거죠. 책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혹은 그런 분이 갈다 아니라도, 주주가 네.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JYP도 과학 저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의료계 와가지고 저자잖아요. 예약해서 그러면 작업하셔도 예약하면 돼요. 그쪽에서 네. 이제 작업하면 공지도 뜬대요. 네, 공지도 해요. JYP가 글을 쓰고 있다. 뭘 며칠 뭐 그렇게 이제- 오후에 3시간 정도 네. 여기 체류할 예정이다. 저게 구글 그러면- 캘린더에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럼 누가 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실제로- 팬들이 이제 오는 거죠 보러. 그러니까 그 이제 아니 팬들이 오면은 와서 책을 사서 사인을 받거나 뭐 글을 못 쓰잖아요. 정신 없어가지고. 사인을 받거나 이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쵸. 사인 같은 건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잠깐.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보고 한 몇 명씩 찾아와서 이렇게 책 사가지고 사인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김상욱 네. 교수 같은 분이 알쓸 신자 분량이 좀 더 늘어나셔가지고 이제 좀 또 뜨면은 이제 김상욱 교수랑 뭐 한 5분이라도 토크하고 네, 싶은 그렇게 분들이 할 올 수도 수 있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알려진 분들은 이제 그거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럼 말하자면 네. 뭐 저 삼성동에 있는 SM 타운 같은 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작가의 방에 문을 안 만들었어요. 뚫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뚫려 있어도 방으로 선뜻 들어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그런 독립성을 확보하지만 독자들은 밖에서 이제 저자들을 관측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거죠. 말하자면. 네. 그 어쨌든 지금 주식회사니까 네. 뭘 좀 이렇게 운영비가 나와야 그렇죠. 흑자가 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한 두세 달 운영을 했는데요. 일단 그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아버님하고. 네. 그 아버님하고 했는데 그 약간 수수료 매장 개념으로 했어요. 그 백화점 같은 데 입점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정한 식으로 매출이 늘면 그거의 몇 %를 임대료 내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잘하셨네 계약을. 네, 그래서 5년 계약이 이제 맥시멈이니까 고정으로 얼마씩 나가는 게 네, 아니라 아니고. 매출의 몇 네, 퍼센트.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계약금 이런 건 드렸지만 그래서 그 매출 상액을 조금 이제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넘으면 뭐 그 정도 돈을 내도 우리가 음흠.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넘겨서 아직까지는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 갈다를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네. 가서 책 사는 거 할 수 있고 네, 책 사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강좌 같은 것도 하고 네, 네. 모임에 참석할 수도 네, 있고 이제 이번 가을에 지금 그 회원제 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거 회원 가입해 주시고 회원 가입할 수도 아마 있고. 11월 말쯤 오픈할 거예요. 커피나 맥주 네, 같은 그런 거. 맥주도 있고 네. 커피도 맥주도 뭔가 이렇게 특이한 맥주만 파신다고 소문이 났던데. 네. 블루문 같은 거 가면 그러니까 있죠. 약간 지금은 테마가 별이라서 네. 그 블루문이라는 맥주, 다른 별이 달도 별인가? 달도 별이죠 뭐. 아, 네, 네. 그리고 블루문.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맥주 중에 그 별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되는 네, 그런 네. 맥주가 그것도 팔고 있고 그게 뭔데요? 그 이름이? 에스트렐라. 에스트렐라. 그게 아. 별이라는 뜻이래요. 저 빨간 빨간색에 있는 별 거. 라벨 있는 네, 그 맞아요. 맥주. 네, 그 맥주 팔고 있고 그다음에 은하고원이라는 맥주를 팔고 있어요. 은하고원. 원 일본 맥주인데요. 야, 색깔이 파란색인데 되게 예쁘고요. 이게 그 은하철도의 밤이라고 네.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된 그 어. 소설집이 있어요. 그걸 쓰신 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에서 나온.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 네, 맞아요. 그 은하고원의 밤. 은하고원의 고원의 밤. 밤. 예, 네, 예. 그게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됐기도 했고요. 그분의 탄생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맥주가 나왔어요. 아, 네, 그 그게 맥주를 네.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은하고원 맥주가 일본어로는 긴가코겐이라는 이름이래요. 음. 긴가코겐. 야.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별을 테마로 모았고요. 그 이제 네. 시즌이 지나면 이제 뭐 화산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맥주 아, 라벨들이 되게 많아요. 과학 관련된 과학 걸로 관련된 어쨌든. 것들 모아서 음. 하고 아.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제 북토크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블루문이면 플라이 투 더 문이라고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아폴로 11호 선장이 있거든요. 네, 그분의 네. 책하고 엮어서 강연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근사하게 들리긴 하는데 네. 과연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까는 약간 그렇죠. 걱정스럽기도 저희가 한데요. 이제 기획한 것인데 이제 열어놓고 있으니까 조금 당연히 지금 적자예요. 네. 여전히 적자인데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맥주랑 엮어서 하는 그것을 어느 부산에 있는 과학관에서 네. 프로그램을 사가겠다고 그런 연락도 오고요. 오. 네. 그래서 그냥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맷을 사가겠다. 아, 우리랑 그럼 같이 기획하자 이런 식의 그러면 제안도 오고요. TV 프로그램 포맷 수출하듯이 네, 뭐 그렇게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것들 좀 생기고 음. 여기서 했던 강연 똑같은 강연을 뭐 자기네 도서관에 와서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생기기 저희 시작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책 많이 사는 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 혹시 갈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현장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저자 사인본을 비치를 해두고 있어요. 저게 다 아, 그러니까
친필 사인본들을 뭐 네. 정재승 교수 친필 사인본 오. 오시면 구할 수 있어요. 정재승 교수도 뭐 김상욱 교수 뭐 이런 분들 다. 정재승 교수, 김상욱 교수 다 주주거든요. 네, 다 주주분들이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올 때마다 한 서너 권씩 사인을 해놓고 가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구하실 수가 서너 있고. 권씩 해갖고 되겠습니까? 한 3,400권 해. 아직까지 소문이 안 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그 이렇게 올 때마다 몇 권씩 하고 자주 오니까 올 때마다 이제 해놓고 팔리면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런 재미가 좀 있고요. 네네. 그 온라인에서는 북크러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북크러쉬. 네, 그 북크러쉬 찾아보시면 이게 그 어떤 개발자 분이 그 재미로 하시는 건데, 그 독립 서점이나 동네 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동네 서점들은 온라인 책 판매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 서점들을 그 북크러쉬라는 플랫폼에다가 입점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갖고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근데 거기 가시면 그 저희 책방에 있는 책뿐 아니라 어떤 책이든지 저희 갈다 북크러쉬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수수료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사주시면 좋죠. 네, 네이버나 구글에서 북크러쉬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URL은 뭐 crush.co.kr로 들어가시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큰 온라인 서점들과 대항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제 작은 동네 책방과 독립 서점들이 뭐 그런 온라인 쪽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지금 이명현의 과학 책방 갈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명현 선생님이 누구인지와 관련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이명현의 과학 책방이라는 책이 이 갈다 그 오픈과 연동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나온 책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그 강양구 기자랑 그 저도 참여했고 한참 전에 그 프레시안 북스라는 그럴 때 편집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정 코너로 과학책 그 서평 코너를 이제 제가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로 썼던 그 꼭지 이름도 굉장히 멋졌어요. 그 제가 지은 거긴 하지만 뭔데요? 이명현의 싸이홀릭. 그렇게 안 멋진데. 그래요? 싸이홀릭은 왠지 가수 싸이의 덕후들이 모여 있는 팬클럽 같은 느낌.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 이명현의 싸이홀릭이라는 이름으로 이명현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네, 격주로 아마 고정적으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과학 신간이 나오면 다른 분들 청탁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냥 제가 쓰고 네, 뭐 그렇게 했던.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프레시안에 연재하셨던 네, 꽤 오래 했어요. 서평들을 모아서 지금 네, 책으로 모은 내신 건데 그 서평 쓸 때부터 출판사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한 출판사랑 계약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선한 의도로 굉장히 기획을 자꾸 많이 하셔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서 네. 그냥 안 하기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낸 출판사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이렇게 저를 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넘겨서 나왔는데, 마침 책방이 열대랑 기간이 맞으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판매를 고려해서 표지도 책방 갈다 모양을 넣고 제목도 과학 책방으로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 책은 서평 모음집인데 네네 맞습니다. 한 50권 한 50편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정도의 네. 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는데, 여기 나오는 50권의 책들은 갈다에 다 있습니까? 절판된 책도 많이 있고요. 절판된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책 이거를 전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50권의 책 중에 일부를 전시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오,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하고 그 책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옆에다 같이 볼 수 있게, 판매용은 아니지만. 자, 그 진짜 책 이야기는 오늘 별로 못했는데, 제가 사실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긴 했어요. JYP는 읽은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힘든 책은 아닌데. 아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워낙 과학의 문외한이고 과학책은 별로 안 읽어서. 근데 힘들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게, 야, 이게 서평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진 글을 내가 본 적이 있던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명현 선생님이 한때 문청이었잖아요. 그렇죠. 문학 청년이었죠.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뭐 문예부 계속 했고요. 그 어쩌다가 과학을, 천문학을. 천문학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뭐에 매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요 무렵에 그 이제 뭐 별에 매혹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때는 좀 결정타가 아폴로 11호.
그러니까 이제 매혹이 되어 있는데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자극으로 온 거죠. 69년이니까. 네, 69년에 제가 유치원 때, 유치원 때. 70년에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별 보는데 이명현 선생님이 굉장히 일찍 입문하셨어요. 맞아요. 그 네.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아마추어 천문회 멤버셨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추어 천문 그 가회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저랑 2명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때. 그래서 중고등학교 네. 때는 본인이 직접 렌즈를 깎아가지고 네.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는.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별 덕후셨군요. 그러니까 덕후까지는 못 가고 저는 이제 덕후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 지금도 망원경 만들어서 막 수출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아마추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진짜 덕후인 그러니까 수제 거죠.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네. 수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고 천체 사진을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날씨가 나쁘니까 뭐 호주 막 서호주 뭐 칠레 이런 데다가 자동 망원경 만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애들이 친구들이 덕후고요. 네. 저는 그냥 덕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긴 하는데 음. 끝까지 내려가는 작업은 제가 잘 못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또 약간의 문청의 꿈을.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매혹된 게 어릴 때 매혹된 게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다가 아폴로 11호 결정타가 있으니까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나는 그냥 천문학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글 쓰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문예부 교지 편집, 학교 신문 편집 뭐 이런 거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문학 동인회도 고등학교 때 만들었고. 그러니까 네. 별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었는데 책도 정말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써보고 문청이었던 분이 되니까 그런 분이니까 이런 그리고 책을 이제 그렇죠. 쓰실 제가 수 좋아하는 그 별 이야기하고 뭐 문학 그런 게 제가 두 개가 좋아하는 삶의 축이었으니까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그냥 일상인 거죠. 네. 자, 그런 분이 쓰신 서평 모음집 이명현의 과학 책방 구체적인 책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현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